안녕하세요. 부동산 스타즈입니다. 8월 1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 특집 분양권 피가 뚝뚝 떨어진다. 힐스테이트 4억 마이너스 1.9억 뚝. 서면 비스타동은 2억 뚝 떨어졌어요. 그 노회찬 의원 과거에 뭐 삼성과 검사들의 뭐 떡값 뭐 이런 파문이 있었잖아요. 그 파문이 있었을 때 어떤 비유가 있었어요. 도둑이야 라고 외치니까 도둑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둑이라고 외친 사람을 잡아간다. 그런 비유가 있었어요. 제가 분양권 싸게 팔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누가 분양권 싸게 팔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인데 저를 공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지는 마세요. 세금 깎아줄게. 더 많이 사. 이게 지금 정부의 방향이잖아요. 난 더 지을 테니까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졸지에 잘못하다가는 세금 깎아준다고 좋아서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다가 똥차를 만날 수 있다. 두 개, 세 개가 동시에 하락하는 충격 생각보다 많이 크고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주간 실거래 지수 부산 지역 그래도 선방했어요. 지난주와 똑같이 마이너스 0.05 선방이에요. 이게 전세도 마이너스 0.05 주위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그나마 버티고 있던 경남 지역도 다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경남 지역 매매가는 마이너스 0.04죠. 전세가는 플러스 0.03이에요. 경남 지역은 아직 버텨주고 있다. 하지만 경남 지역 전세가도 빠르게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부산 지역도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왜?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인천이 1위, 2위가 대구, 3위가 부산 이 수준이거든요. 근데 부산은 아직까지 대전보다도 더 잘 버티고 있다. 더 잘 버티고 있다. 울산보다도 오히려 더 잘 버티고 있다. 좀 이상하다. 조금 더 떨어질 우려 있습니다. 왜? 서울도 못 버티거든요. 서울도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41,373건. 근래 들어서 조금 완만해지는 모양새에서 아직 모르겠다. 재차 상승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 지금 굉장히 많은 4만 건 이상대의 매물이 계속 머물러 있다. 전세 물량 소폭 증가 13,000건. 월세 물량 소폭 증가 6,300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거의 2만 건이 육박합니다. 임대 물량이 2만 건, 매도 물량이 2만 건, 4만 건, 임대 물량이 2만 건, 입주 물량이 2만 건. 이 숫자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50건. 요 근래 들어서는 50건대 거래량 안착하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거래량은 요 사이 2월과 3월의 사이 6월의 거래량 뛰어넘기 좀 힘들어 보이죠? 남은 거래일수를 생각해 봤을 때 신고가 비율은 10% 정도 나오고 있었고요. 이상하다. 야, 니 부산은 직거래밖에 안 하냐? 110건, 약 120건, 한 3건이 거래되고 직거래가 3건 거래 동안 중개거래가 3건 거래되는 동안 직거래가 1건 정도 거래된다. 43건. 야, 이상하게 직거래 비율이 많이 높아요. 자, 가격 상단 부분부터 크게 조정받는 모습은 오늘은 보이지 않았고요.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요거 20% 정도 조정받는 모습 보여줬고요. 온천천 경동 리인타워 요거 20% 이상 조정받는 모습, 그리고 뭐 크게 변동 없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크게 변동 없는 모습, 성원아파트, 다대동 성원아파트 거의 30% 여기 쓸게요. 30% 가까운 가격 조정 보여줬고요. 나머지 10% 연지자이 2차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자, 이어서 크게 변동 없는 모습, 신고가 크게 오르는 것도 있네요. 사직동 백산 1 가격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30. 과거에 잘 나갈 때 이런 거래들이 막 터져 나왔죠. 이게 작년만 해도 이런 거래 굉장히 많았거든요. 부산에. 야, 딴 지역도 다 분위기 안 좋다 그러는데 부산은 뭐가 특별해? 라고 느낄 정도로 이런 거래들이 나왔죠. 뭐 재건축이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하는데, 재건축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 요즘 진행되고 있는 애들도 엎어지는 이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사업 호롱하는 채 20% 정도, 정관 과만사성 더 테라스 2차 요거 한 30% 정도 조정받고요. 나머지 10% 정도 조정받는 거래, 다대동 롯데캐슬 모른데 20% 정도 조정. 요런 것도 한 번씩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한 번씩 체크해 보셔야 돼요. 2020년경에 가장 최고 높았던 전세 가격이 2억 7천인데 가장 최근에 매매가가 2억 6천이다. 이거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현상들, 그 다음 임대차 분쟁까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런 현상들이 3억대 미만 아파트에서 좀 많이 일어나요.
신고가도 일부 섞여 있고 크게 안 떨어지더라. 이거 생각보다 비싸게 사더라. 건당 거래대금 제가 추세선 오랜만에 그려봤는데요. 추세선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 비싼 거는 안 사고 싼 것만 일부 거래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거래량 작은 산을 하나 이뤘다가 다시 산을 오를 힘은 없어 보여요. 규제지역 해제하면 거래량이 폭발할까? 과연 3,000건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지금 거래량 1,500건도 7월달 거래량 1,500건도 넘기 힘든 가운데 3,000건의 거래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힘을 응축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3억 미만 비중, 거래 비중이 유달리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게 더 많이 높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요 300건 이상 안 올라가면 이야기 안 한다고 했고요. 6억 이상 비중도 10% 아래로 내려오는 모양, 분양권 거래량 4건 중에서 직거래 왜 이리 많냐? 거의 1대1이 되겠어요. 중개거래 한 건, 직거래 한 건 1대1이 될 정도로 지금 중개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거, P가 뭐 3억이니 4억이니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전에 분양가가 4억. 근데 좀 특이한 게 대구는 분양가가 6억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P가 1억에서 2억 정도 붙었고요. 부산은 좀 인기 있는 지역들 보면은 분양가가 4억에 프리미엄이 3억 4억 붙어서 얘는 8억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대구도 한창 붙었을 때는 부산 따라가야지 라고 했는데 웬걸 입주할 때 다 되고 물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매물이 쌓여 나가고 임대 매물도 쌓여 나가는 이 와중에 프리미엄은 거의 반납했어요. 다시 거의 분양가 수준의 거래가 줄을 이루더라. 부산은 그나마 좀 나았어요. 상황이 좀 나았어요. 분양가가 좀 쌌다는 이점이 있었어요. 요 8억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닐 것 같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P가 뚝뚝 떨어지는 현상 오늘 보십니다. 힐스테이트 4여 7억 7천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5억 8천대로 거래되었고요. 그럼 뭐 층수가 어떠고 뭐가 어떠고 또 따지잖아요. 7억 7천은 18층이었고요. 5억 8천은 20층이에요. 또 방향이 어떠고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서면 비스타동은 요것도 7억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5억으로 거래 가격이 떨어졌어요. 또 층이 어쩌고 얘기하면 7억짜리는 8층, 5억짜리는 27층. 전세 거래량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거래량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평상시보다 2배 혹은 3배의 거래량이 터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알고 보면 이 과거에 신고 안 됐던 것들이 얘들이 신고되어서 그렇다. 근래 들어서 거래 충격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확실히 연초 대비 확실히 확 줄어드는 모습 보이잖아요. 전세 거래량에서는 신고가 비율 위주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가 이렇게 많다고 고가 아파트들의 일부 쏠려 있지만 가격 페이지가 바뀌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보면 9억 5천까지 거래되는 것이 7억으로 떨어지고, 태운대 두산 리브더네스 8억 5천까지 거래됐던 것이 5억 천까지 떨어지고, 요게 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요게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에서 전세가가 저 정도로 빠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런지 기마이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서 그런지 나 그래도 이 정도 전세는, 집은 없지만 이 정도 전세는 살아야지 그래서 이게 비싸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격 상단 부분에는 일부 나오긴 하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요거 3,000세대 넘는 그 대단지 아파트 맞죠? 요거 언제 작년 11월 말부터 입주했던 것 같은데 7월 달에 전세 계약도 있어요. 자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전세도 여유 있게 놔도 된다. 내가 잔금 다 치러놓고 공실로 두고 버티면 나중에는 아주 높은 전세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입주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하고 또다시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면서 전세금은 그렇게 오르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은 졸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난, 철 지난 것들도 뒤늦게 신고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이래서 과거에 이 3월달 거래들도 아니면 6월달 거래들도 이렇게 신고되면서 거래량이 부풀려져 보이지만 근래 들어서 많지는 않다. 오늘은 대구에서는 저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부산에서 저런 현상. 지지난주쯤에도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과거의 거래건들이 막 신고되었어요. 사실 그 누락되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의 유예 기간을 더 줬을 뿐이지 임대차 계약 맺으신 분들 신고하셔야 됩니다.
전세 사라지지 않고 전세 시장, 월세 시장 뭐 불안정하다는 그런 뉴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서울도 전세 가격이 2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더라. 이런 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뉴스 첫 번째 뉴스로 나왔거든요. 서울도 2000 과거의 전세 가격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4억 이상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거, 이 추세. 하여튼, 우리는 이 매일 방송을 못 보시더라도,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보시더라도, 이 추세가 훼손되었는지, 아닌지, 이 상승할 때 이 추세 있잖아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 추세가 있잖아요. 이게 훼손되는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여기 추세선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당장 이번 달 거래 지금 신고가 많지 않아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 광역시, 대구나 이런 지역도 평균 2억 5천, 2억 6천, 부산보다 더 높거든요. 부산 1억짜리 전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월세 거래량 확연히 줄어드는 이 추세선, 이 선의 흐름, 거래량 106건으로 많으면 일단 한번 의심해보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과거의 자료들이 얘들이 많이 섞여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거래가 폭발하고 분위기가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거래량이 조금이라도 숫자가 평상시와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원인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별 이상 징후 아니었어요. 월세 보증금, 월세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한번 언급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임대 거래량 보시면 거래 신고 6월도 사실상 마무리되었잖아요. 1월과 6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예년 평균으로 봤을 때 1월에 4,000건이잖아요. 그랬던 것이 6월에는 예년 평균으로 봤을 때 3,500건 정도. 4,000건에서 3,500건으로 줄어든다. 이게 성수기와 임대시장의 성수기와 비수기의 그 차이가 500건 정도로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1월 달에 5,500건 정도. 지금 6월 달에는 4,000건 정도. 이 갭 차이가 과거에는 평균이 500건이었는데 지금 1,500건이죠. 거래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2+2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거기에다가 2+2를 살고 다시 2를 사는 사람이 또 더 늘어난다. 굳이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금을 많이 올려받을 수 없는 시장 상황인 걸 알아요. 금리가 많이 오르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도배도 해주고 단판도 새로 해주고 뭐 이것저것 뭐 수리비도 들고 막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새로 복비도 다시 내야 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살아라. 서로 이런 이면 합의를 통해서 거래량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